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민용입니다.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죠. 3월은 부침을 많이 겪음에도 불구하고 3월 시초가 3,020선 대비해서 3,000선을 지지하며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월간으로는 1년 사이에 조금 의미 있는 하락이 나타난 3월이기도 했는데요. 4월은 좀 나아질까요? 나아지길 바라면서 3월장 마무리 오늘 잘 해보도록 하죠. 오늘 박앵커의 퇴근 전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특정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30배 상승 스토리, 퍼센테이지로 치면 3,000%가 넘어가는 상승을 기록한 종목이 있습니다. 1년 사이에요. 그 기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기업을 둘러싼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어떤 스토리인지 궁금하신 분들 끝까지 함께 하셔야 되고요. 지금 시장 분위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일정 점검합니다. 다 미국 쪽 소식이 들려오겠지요. 미국 인프라 투자 그리고 증세안 공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 규모나 증세안이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 많이들 초점 맞추고 있는 만큼 점검 필요하고요. 그 밖에 미국 제닛 옐런 장관의 연설 있고요. 미국 마이크론 실적도 나옵니다. 이를 시작으로 해서 1분기 실적 스타트 되겠죠. 관련한 포인트들 잘 짚어보면서 미리 대응책을 세워놔야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슈 염두에 두면서 시장 분위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열어볼까요? 오늘 코스피 상승 출발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가 장 후반으로 올수록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 등장을 했습니다. 이내 지금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3,068포인트 기록하면서 약보합권이죠.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하락하면서 그에 따른 타격을 함께 받아가고 있는데요. 중국 상해종합지수 일단 최근에 올라왔던 상승에 대한 부담도 함께 느끼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확진자가 등장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이동 제한 명령이 나온 것도 부담이 됐습니다. 우리 장 가치 조금의 흔들림 확인되고요. 코스닥도 매한가지입니다. 그래도 약보합 수준에 그치면서 양지수 모두 다 소폭의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흐름 점검을 해볼까요? 오늘 외국인은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 측에서는 매도로 대응을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기관의 매도 규모가 커지면서 지수에는 부담이 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관 측에서는 오늘 4,400억 정도 팔고 있는데 그들이 주력으로 팔고 있는 쪽을 보니 IT와 운수장비, 운수창고 쪽이었습니다. 운수창고 쪽 해운주로 기관의 매도가 강하게 나왔고요. 삼성전자도 기관은 오늘 거세게 매도로 대응합니다. 다만 외국인 측에서 삼성전자를 매수해주면서 조금의 방어하는 움직임 나타나죠. 3월 달 내내 외국인 기관과 개인의 수급 공방이 있었는데 4월에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것인가 봐야겠죠. 부담스러운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연기금의 매도 내용입니다. 함께 준비된 자료를 좀 보실까요? 연기금이 일단 1월부터 지금 3월까지 많이 팔았던 종목입니다. 25개인데 이들 종목으로 연기금의 매도 90% 정도가 집중이 됐죠. 자, 보시면 삼성전자, 기아차, 현대모비스, 네이버 등등등 각 섹터의 대형주를 팔았습니다. 한마디로 대형주로 연기금의 매물이 쏟아졌고 그로 인해서 매물벽이 형성된 종목이 많다라는 거죠. 대형주, 지수를 상징하는 종목들의 매물대가 형성되면서 지수 올라갈 때 조금 부담스럽지 않겠는가 이러한 걱정 요소는 있습니다. 2분기에 이를 잘 타파하고 갈 수 있을지는 봐야겠죠.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 분위기 오늘 대신해서 이걸 준비해봤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의 1분기 순위 변화인데요. 자, 지난 12월 대비해서 이번 2분기로 넘어가기 직전 이 시점 어떤 종목들이 선전을 했을까요? 일단 네이버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6위권에서 3위권으로 올라왔고요. 자동차 쪽 강했죠.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차 그룹주가 모두 시총 순위를 올렸다라는 점 눈에 띄었고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약 쪽에서는 시총 순위가 올해 1분기에는 떨어지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경기 민감주 대표 주자로 꼽히면서 포스코 선전했는데 포스코도 시총 순위 14위에서 12위권으로 올라왔죠. 과연 2분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시장의 분위기를 시총 순위 변화로 한 번에 알 수 있어서 시총 상위 종목의 흐름은 여러분 한 번씩 체크하는 것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장 내에서 어떤 종목들을 오늘 특징주로 꼽아야 될까요? 저는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은행주였습니다.
있습니다. 은행주들 외국인의 러브콜 받으면서 꾸준하게 최근 상승 상위 종목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10년물 국채금리가 1.7을 넘었다라는 소식이 또다시 한번 힘이 돼준 걸까요? 시중금리 상승 압박을 받으면서 은행주들은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3% 이상의 상승, KB금융은 5거래 연속해서 올라오고 있죠. 외국인이 6거래 연속해서 사고 있다는 점도 힘이 되겠습니다. KB금융도 1.6% 상승 포착이 되는데요. 1월부터 3월까지 외국인과 연기금의 매수 종목들을 한번 쭉 보면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연기금은 거의 다 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만 외국인이 샀던 쪽 시총 상단에서는 SK하이닉스 그리고 LG화학 나머지는 다 금융주였습니다. 외국인은 1분기에 1차 금리 상승을 대비했다라는 것으로 확인이 되겠죠. 금리 상승 아마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이 흐름을 타고 계속해서 외국인 수급 유입이 있을 것인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특징주는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대원미디어. 어제 익절의 기술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함께 45% 수익 내고 익절한다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 또다시 20% 급등하면서 3월에 정말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11,000원대에서 21,000원까지 올라온 이 종목인데 자회사를 통해서 일본과 중국으로 진출한다라는 소식, 웹툰 시장은 코로나19로 큰 수혜를 보고 있다는 소식 등이 힘이 돼주고 있습니다. 21,900원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종목 앞으로 더 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시장의 눈에 띄는 흐름들 살펴봤고요. 이슈 열어보겠습니다. 데브시스터즈. 요즘 내 인생 종목이야. 이렇게 이 종목을 표현하는 분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도 그럴게요. 들여다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게임을 잘 몰라서 이 종목을 잘 안 봤었는데 2달 사이에 10배 올랐고요. 1년 사이에는 무려 30배 올라왔습니다. 연초에 시가총액 200억 원에서 3개월 후 시총은 1조 원이 됐습니다. 3,800원에서 13만 원대까지 올라왔죠. 어제 급락하긴 했습니다만 이 종목은 올해 상승률로만 놓고 본다면 가장 많이 오른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데브시스터즈. 이 데브시스터즈가 뛰었는데 이 데브런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열어보시죠. 데브시스터즈의 상승 이유로는 공식을 바꿨다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더라고요. 데브시스터즈는 6년 적자 기업이었는데 쿠키런 킹덤이라는 게임을 연초에 냈고 그게 대박을 터뜨리면서 한국 증시 1위 수익률을 기록하는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떤 점에 변화가 있었을까요? 게임 산업 전반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그 한국의 게임은요. MMORPG가 정말 다수를 차지하던 시장이었죠. 이 MMORPG는 유저 간의 경쟁을 자극하고 이 경쟁에서 우뚝 서고 싶은 남성 고소득 게이머들을 자극했죠. 그들은 결국 확률 뽑기나 강화 아이템, 수익 모델에 집중 투자했고 그로 인한 대형 게임사들 위주의 상승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데브시스터즈 쿠키런 킹덤 같은 경우는요. 친숙한 캐릭터, 부담 없는 비용, 경쟁 구도도 좀 약하고요. 쉬운 진행 방식, 그래서 여성 유저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대중화됐고 그로 인한 주가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임 산업의 변화가 있는데요. 열어보시죠. 2013년도까지 국내 모바일 게임은요. 스마트폰 도입으로 크게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입 게임사가 많아지면서 경쟁이 심화됐었고요. RPG 게임 위주의 시장 재편이 나타났죠. RPG 게임은요. 마케팅비 막 수백억 때려 넣고 그리고 개발비도 많이 넣고 그러다 보니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면서 대형사만 살아남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랬던 시장이 이제 변화가 생긴 거죠. 올해 들어서요. 바로 중소형 게임사들에게 기회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열어보시죠. 중소형 게임사들 같은 경우는요. MMORPG 중심에서 라이트하거나 하드한 다른 장르로 게임이 확장되면서 그에 따른 수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장르까지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 게임 유저가 확장됐고요. 코로나19로 인당 하는 게임 개수가 많아지면서 그에 따른 수혜도 함께 본 거죠. 대형사 독식 구조에서 중소형 게임사가 기회를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중소형 게임사들의 주가 상승이 다소 크게 나타났는데요. 그 때문에 지금부터 중소형 게임주를 더 봐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넘어가 보죠. 자, 대형사에서 중소형으로 변화,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이슈는 바로 중소형 게임사들이 대형사 대비해서 신작을 더 자주 내고 있다는 거죠. 캐주얼한 게임 위주로요. 사실 게임주들의 주가 상승 패턴은 이렇죠. 신작 출시 전에 올라요.
신작 출시나면 뉴스 공개됐어 하면 하락하죠. 그리고 신작이 흥행했어. 그럼 다시 한번 상승을 보입니다. 그런데 중소형 게임사들이 신작을 생각보다 많이 내다 보니까 이러한 주가 상승의 기회를 조금 더 작게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중소형 게임사들은 최근 들어서 대형사에 맞서서 게임 장르를 섞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게임들 장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캐주얼 게임, 스포츠 게임, 전략 게임, MMORPG 게임. 보통 게임사들은 자기만의 강점 장르가 있습니다.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MMORPG 강점 이런 식으로 하나씩 가져가는 게 있는데 중소형 게임사들이 최근 이 장르를 넘나들고 있는 거죠. 하나의 신작은 MMORPG, 하나는 스포츠, 하나는 전략 이런 식으로 오고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르 파타가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유저들을 확보할 수 있는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죠. 데브 시스터즈도 그런 맥락에서 올랐고 베스파나 혹은 조이시티와 같은 중소형주도 그런 맥락에서 상승을 보였다라고 시장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이런 중소형 게임사 삽시다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요? 누가 지금 이 시점에 데브 시스터즈를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덜 오른 게임주 뭐가 있을까 열심히 찾아봤더니 케이프투자증권에서 W게임즈 사고 싶어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무산됐던 자회사 상장 이슈가 아마 상반기 내에 나스닥 상장 가능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일단 W게임즈 내용을 보면 부채 감소, 현금 증가, 이자 비용 감소. 한마디로 지금 돈을 굉장히 잘 굴리고 있어서 앞으로의 여력이 있다라는 거죠. 케이프에서는 목표가 9만 원 내놨고요. 유한타증권은 목표가 11만 원을 잡기도 했습니다. 지금 자리대에서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인데 어떨까 싶어서 저 뇌피셜을 통해서 또 질문을 보내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게임주 괜찮은 거 있어요? 라고 질문을 보냈는데 레몬투자자문의 김민수 대표님이 방금 봤던 케이프투자의 의견과 동일하게 보내주셨습니다. W게임즈요. 왜 좋죠? 했더니 자회사 나삭 상장 모멘텀 상반기 안에 있을 것이고 게임주 내에서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못 올라서 매력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W게임즈 잘 갈 수 있을까요? 제2의 데브 시스터즈가 될 수 있을까요?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살펴봤네요. 박앵커의 퇴근 전이었습니다.